안녕하세요, 취분남입니다. 3월 17일 해외 축구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욱 자세한 분석이나 조합 등을 원하시는 분은 댓글란 참조하시어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세리에어 프로시노네 대 라치오. 프로시노네는 지난 라운드에서 현재 리그 최악의 팀인 사수올로에 패했습니다. 원정이었지만 바레네치아와 브레시아니 등 중앙 미드필더진이 라인을 올리는 공격적인 축구로 상대를 몰아붙였는데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체디라가 수차례 기회를 놓쳤고 후반 교체로 들어와 경기를 풀어줄 선수가 없었습니다. 소울레가 상대의 집중 견제에 전반기 같은 영향력을 보이지 못하는 점도 아쉽습니다. 라치오는 최근 리그 3연패를 당하며 주춤하고 있습니다. 챔스 16강 일정을 병행 중이었기에 선택과 집중을 했는데 챔스 탈락과 리그 연패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이번 원정 경기를 승리하며 떨어진 팀 분위기를 끌어올려야 합니다. 귀행두지와 마루시크가 징계로 빠지는 점은 아쉽지만 카탈디와 라차리 등 공백을 메울 선수들이 있고 임모빌레는 여전히 문전 앞에서 가장 위협적인 선수입니다. 라치오의 승리를 봅니다. 프로시노네는 강팀 상대로도 수비 라인을 유지하며 지키는 축구로 나갈 만큼 승점에 여유가 있지 않습니다. 한 경기를 승리하면 순위를 올릴 수 있는 현 상황이기에 소울레와 조르지 등이 적극적으로 공격에 나설 텐데 라치오의 수비를 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삭센과 자카그니의 지원 속에 임모빌레가 해결할 라치오가 승리할 것입니다. 유벤투스 대 제노아. 유벤투스는 최근 5경기에서 1승에 그치며 밀란의 리그 2위 자리를 넘겨줬습니다. 지난 시즌 징계를 받으며 유럽 대항전에 나서지 못했기에 이번 시즌 좋은 성적과 함께 화려한 복귀를 꿈꿨는데 초반 분위기를 이어가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한 라운드 결과에 따라 다시 2위 탈환이 가능하기에 홈에서 키에사와 일디즈, 코스티치를 앞세워 공격적으로 경기에 임할 것입니다. 제노아는 우디네세전 승리 이후 인테르와 몬차에 패했습니다. 리그 선두인 인테르전은 그렇다 쳐도 홈에서 몬차에 패한 게 컸습니다. 선제 2골을 내준 이후 구드먼슨과 카르발류의 골로 동점을 만들었는데 다시 역전골을 내줬습니다. 때문에 이번 원정에서는 최대한 패하지 않는데 집중한 수비 축구가 예상됩니다. 유벤투스의 승리를 봅니다. 제노아는 바델리와 스트로만 등 중원에 나설 볼란치들이 늘 수비 진영에 머물며 상대의 침투를 저지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라비오의 부상 이탈에도 미레티와 로카텔리가 공백을 잘 메우는 유벤 중원을 막아내기 어렵습니다. 밀리크의 공중볼 장악도 있을 유벤투스가 승리할 것입니다. 베로나 대 AC 밀란. 베로나는 지난 라운드 승리로 리그 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시즌 내내 최하위권에 머물며 강등 위험성이 컸는데 잔류권으로 올라갔습니다. 직전 레체 원정에서는 중앙 미드필더로 나선 마이클의 결승골이 나왔고 메그나니와 카발 등이 수비로 상대를 막아냈습니다. 이번 홈 경기에는 스트라이커인 앙리가 빠지기에 수슬로프와 라조비치 등이 더 많은 플레잉 타임을 가져갈 것입니다. 밀란은 라치오와 엠폴리를 잡고 리그 2위로 올라섰습니다. 유벤투스가 최근 주춤한 사이에 제법 벌어졌던 승점 차를 극복했습니다. 그러나 유벤투스와 승점 1점 차기의 한 라운드 결과에 따라 3위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이 경기가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비록 주중에 체코 원정을 다녀오긴 했지만 칼루르와 레인더스, 추크헤제 등 주전급 로테이션 자원이 즐비하기에 큰 문제는 아닙니다. 밀란의 승리를 봅니다. 베로나는 두다와 세다르 등 최근 중앙 미드필더들이 수비 라인을 잘 보호하며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슬린과 라조비치로는 밀란의 강력한 수비를 넘어서기 어렵습니다. 로프터스치크가 절정의 컨디션으로 중원을 지배하고 있고 플리시치와 추크헤제가 측면을 공략할 밀란이 승리할 것입니다. 프리메라 리가. 빌바오 대 알라베스. 빌바오는 지난 라운드에서 홈의 강자인 라스팔마스에 승리했습니다. 상대의 거센 공세에 어려운 경기 양상으로 갔지만 구르제타의 골이 컸습니다. 베티스 원정에서 패하며 4위권 추격에 브레이크가 걸리긴 했지만 바르샤와 라스팔마스 상대로 승점 4점을 따내며 다시 다음 시즌 챔스를 위해 뛰고 있습니다. 코파델레이에서는 결승에 올라 우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알라베스는 측면 수비수인 고로자델의 골로 라요를 잡고 지겨운 무승에서 벗어났습니다. 오사수나와 마요르카, 비아레알 등을 상대로 승점 추가가 원활히 되지 않았었는데 라요전 승리로 한숨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다음 라운드에서 강팀인 빌바오를 상대하기에 이번 경기는 수비 위주의 운영이 예상됩니다. 오모로디온을 제외한 선수들이 모두 수비 라인을 지킬 것입니다. 빌바오의 승리를 봅니다. 알라베스는 마린과 로페즈 등이 나선 수비가 시즌 내내 안정적인 수비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원정 경기력은 기복이 있습니다.
루이스와 산세트가 중원에 나서 경기 주도권을 가져올 것이고 윌리엄스 형제가 상대 수비를 경기 내내 몰아칠 빌바오가 승리할 것입니다. 세비야 대 셀타비고. 세비야는 알메리아 원정에서 오캄포스와 루케바키오의 골이 터지며 앞서갔지만 종료 직전 동점 헤더골을 허용하며 승점 1점 추가에 그쳤습니다. 리그 선두인 레알에 패하긴 했지만 아틀레티코와 소시에다드 등 상위권 팀을 제압하는 등 시즌 막판 분위기가 좋은데 최하위 팀 상대로 아쉬운 결과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래도 엔네시리가 최전방에서 잘해주는 데다 수마레와 소우 등 중원 경기력이 확실하게 나아졌습니다. 셀타는 최근 5경기에서 승점 4점 추가에 그쳤습니다. 알메리아 상대로 승리한 건 다행이지만 선두권 팀들에게 완패했고 헤타페 상대로도 승점을 얻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이번 라운드에서 반드시 승점을 따내야 합니다. 잔류할 수 있는 커트라인에 걸려있는데 연패를 당하면 강등권으로 추락할 수 있습니다. 세비야의 승리를 봅니다. 셀타는 데라토레와 벨트란이 중원 조합으로 나서는데 타피아가 부상으로 정상 컨디션이 아닌 것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수마레와 소우가 중원에서 상대 침투를 저지하며 역습으로 원활하게 전환할 수 있는 세비야가 경기 주도권을 잡을 것입니다. 엔네시리의 마무리도 있을 세비야가 리드할 수 있는 경기입니다. 리그앙 랑스 대 니스. 랑스는 무패를 달리며 2위까지 치고 올라갔던 브레스트를 잡았습니다. 모나코에 패하며 다소 흔들리기도 했지만 나란히 무패를 질주하던 리옹과 브레스트를 잡고 2위 경쟁에 나섰습니다. 메디가가 부상을 당하긴 했지만 후사노프와 그레딧, 단소가 공백을 메우며 최종 수비를 책임졌고 맨디의 중원 존재감도 확실합니다. 다코스타와 소토카, 와이와 사드는 어떤 조합이 나와도 충분히 골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니스는 최근 5경기에서 승점 1점에 그치고 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을 제치고 리그앙 1위를 달리던 시기가 있었고 가장 길게 무패를 달리던 팀이었는데 급격하게 무너졌습니다. 울리언과 보우다우이 등의 중원은 최종 수비 보호를 하지 못하고 있고 개상은 골 결정력이 떨어졌습니다. 겨울 이적 시장에서 좋은 성적을 위해 여러 선수를 영입했지만 이적생 효과도 크지 않습니다. 랑스의 승리를 봅니다. 니스는 단테와 토디보 등 리그앙 정상급 중앙 수비가 있지만 시즌 후반기에 들어와 경기력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또 볼란치진의 수비 가담도 부진하기에 랑스의 공세를 막아내기 어렵습니다. 소토카와 사드가 경기 내내 적극적으로 골을 노릴 랑스가 승리할 것입니다. 브레스투아 대 릴. 브레스투아는 랑스 원정에서 경기를 지배하며 연승을 이어가려 했지만 일격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워낙 승점 관리를 잘했기에 리그 2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브레시어와 랄라, 로코 등이 나서는 수비 라인은 파리 생제르맹보다도 안정적이고 리즈멜루의 중원 존재감도 대단합니다. 델 카스티오와 르 두아론, 브라이미 등 기회를 골로 만들 선수들도 즐비합니다. 릴은 렌을 상대로 나선 홈경기에서 선제 2골을 내주며 끌려갔지만 후반 중반 이후 주전 스트라이커인 데이빗의 멀티골이 나오며 패하지 않았습니다. 원정에서 다소 고전한 최근이긴 하지만 4위로 올라왔고 이제 2위를 노리고 있습니다. 야즈즈와 제그로바의 역습을 앞세워 브레스트를 상대할 것입니다. 접전을 봅니다. 릴은 두 팀을 통틀어 가장 문전한 마무리에 능한 데이빗의 전방 존재감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금요일 새벽 유럽 대항전 일정이 있었기에 주축 선수들이 체력적 부담이 크고 로테이션을 어느 정도 가동할 수 있습니다. 브레스트가 경기를 주도하겠지만 끈질긴 릴의 수비적 저항이 있을 것이고 승점 1점 추가에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클레르몽 대 르아브르. 클레르몽은 지난 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17위 팀인 메스 상대로 90분 낸 공격적으로 경기에 임했지만 골을 터뜨리지 못하고 패했습니다. 니콜송과 알레비냐, 라샤니 등 팀에서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들이 모두 피치를 밟았고 기와 벨라 등을 교체 투입했음에도 마무리에 실패했습니다. 승격에 성공한 이후 안정적으로 리그앙에 연착륙했는데 강등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르아브르는 툴루즈를 잡고 연패를 벗어났습니다. 브레스트와 릴 등 상위권 팀 상대로 승점 추가를 하지 못하며 중하위권 추락을 눈앞에 두고 있었기에 가뭄의 단비 같은 승점 3점이었습니다. 이 경기는 경기 내내 공격에 기여를 올릴 홈팀 상대로 투레와 타갈린 등 중원이 라인을 내리고 수비적으로 임할 것입니다. 접전을 봅니다. 르아브르는 아예우의 부진으로 인해 모하메드 바요를 제외하면 확실하게 상대 수비에 위협이 될 공격 자원이 없습니다. 클레르몽 원정에서도 쉽게 득점하기 어렵습니다. 단 수비 보호에 강점이 있는 투레가 백포를 확실하게 보호할 것이기에 승점 1점 추가는 기대할 만합니다. 모나코 대 로리앙. 모나코는 벤 세길의 결승골로 지난 라운드 경기를 승리하고 2위인 브레스트를 승점 1점 차로 추격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워낙 치고 나가는 이번 시즌이기에 현실적으로 2위를 차지하고 챔스로 나가야 하는데 순위 역전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벤 예데르와 미나미노 외에 골이 잘 나오지 않았던 시기도 있었지만
벤세기르가 대안이 되어줬기에 이제 홈에서 대승을 노립니다. 로리앙은 리옹에 패하며 렌 원정 승리의 기세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자신 있는 홈경기였기에 연승에 도전했는데 모하메드와 크루피 주니어 등이 찬스를 골로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 강등권 커트라인과 승점 차가 좁혀졌고 강등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원정은 강팀 상대로 최대한 패하지 않는 수비적 운영이 예상됩니다. 모나코의 승리를 봅니다. 로리앙은 라포르테와 아이작 투레 등 쉽게 상대 공격수들의 침투를 허용하지 않을 수비진이 있습니다. 아베르젤르의 수비 가담도 기대할 만합니다. 그러나 홈에 2점을 누릴 수 있고 발로군이 피지컬을 앞세운 침투로 문전 수비를 무너뜨릴 모나코가 기회를 골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조커 역할을 할 벤세기르도 있는 모나코가 연승에 성공할 것입니다. 랭스 대 메스. 랭스는 파리 원정에서 선전하며 승점 1점을 따냈습니다. 최전방 공격수인 디아키테의 골이 나오는 등 파리 상대로 2골을 뽑아냈는데 찬스에서 마무리가 잘 됐습니다. 이토주냐와 다라미 등 주축 공격수들이 시즌 후반기 들어 주춤하긴 했지만 테우마와 무네시로 이어지는 중원 경기력은 안정적입니다. 그러나 최근 두 경기에서 강팀 상대로 승점 1점 추가에 그치며 상위권과 격차가 벌어졌기에 이번 홈경기에서는 승리가 필요합니다. 메스는 미카우타제의 선제골을 잘 지켜내며 클레르몽에 승리했습니다. 무승이 길어지며 최하위권으로 추락했고 현재 순위도 강등권이지만 연승으로 인해 잔류권과 승점 차를 줄였습니다. 13위 팀과 승점 차가 3점까지 줄었기에 이번 라운드 결과에 따라 높은 순위 상승도 가능합니다. 두 경기 연속 클린시트를 일궈낸 수비 라인이 수비를 책임지며 미카우타제를 앞세운 역습으로 경기를 운영할 것입니다. 랭스의 승리를 봅니다. 메스는 LLL을 중심으로 우돌과 콜린 등이 최종 수비를 안정적으로 지켜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랭스는 다라미와 카드라, 이토주냐 등 측면과 최전방을 오가며 상대 수비를 공략할 공격진이 있습니다. 홈의 2점도 살릴 랭스가 3경기 만에 승리를 추가할 것입니다. 프리미어리그 웨스트햄 대 아스톤 빌라. 웨스트햄은 지난 라운드 홈경기에서 하위권 팀인 벌리 상대로 승점 1점 추가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타이트한 일정 속에 어느 정도 로테이션을 가동한 경기였다는 점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연패를 당하며 주춤할 때도 있었지만 최근 3경기에서 경기당 3골을 뽑아내며 무패를 기록했고 보인과 파케타, 워드 프라우스와 쿠두스 등이 공격 작업을 확실하게 책임지고 있습니다. 아스톤 빌라는 지난 라운드에서 토트넘에 패하며 연승이 끝났고 5위인 토트넘의 승점 2점 차로 추격당했습니다. 한 경기를 더 소화한 상태기에 4위 쟁탈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손흥민의 토트넘에 넘겨줬고 이 경기 승리가 중요합니다. 아약스전이 있긴 했지만 홈경기였기에 로테이션 없이 주전 멤버가 정상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단, 주장이자 중앙 미드필더인 맥긴이 리그 징계로 이번 원정에 출전할 수 없습니다. 웨스트햄의 승리를 봅니다. 빌라는 루이즈와 틸레만스가 중원에 나서 맥긴의 공백을 메우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 공세를 끊어내는 시작점이자 터프한 수비에 강점이 있는 맥긴의 공백은 작지 않습니다. 수책과 알바레즈가 강한 압박으로 분위기를 내주지 않을 것이고 보인과 잉스가 집요하게 골문을 노릴 웨스트햄이 홈의 2점을 살리며 승리할 것입니다. 분데스리가 프라이부르크 대 레버쿠젠. 프라이부르크는 지난 라운드에서 보움을 잡고 5위권 추격에 성공했습니다. 4위까지 순위가 어느 정도 굳어지고 있는 분데스리가기에 다음 시즌 유로파에 가기 위해서는 순위 상승이 필요하고 바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홈경기에서는 무패팀인 레버쿠젠을 상대해야 합니다. 패하지 않기 위해 템백을 가동하며 그레고리치를 앞세운 역습 전개로 승부를 볼 것입니다. 레버쿠젠은 볼푸스를 잡고 연승을 이어가며 리그 우승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가장 큰 위기였던 미넨전에서 완승한 이후 더 이상 걸림돌이 없어 보입니다. 전반기 팀의 주전 공격수였던 보니페이스가 1월 부상을 당하며 전력 외가 됐지만 시크가 돌아와 공백을 메웠고 비르츠와 텔라, 아들리와 플로잭 등이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버쿠젠의 승리를 봅니다. 금요일 새벽 카라바 상대로 유로파 경기를 치렀지만 홈이었기에 웨스트햄 원정을 다녀온 상대보다 체력적으로는 더 부담이 적다. 또 상대의 안정적인 중원을 압도할 안드리이와 그라니트 자카의 중원이 있습니다. 그리말도와 스타시니치의 활발한 측면 공략도 있을 레버쿠젠이 1승을 더할 것입니다. 잉글랜드 FA컵 첼시 대 레스터시티. 첼시는 최근 흐름이 좋습니다. 비록 리그컵에서는 리버풀에 분패하며 준우승에 그쳤지만 FA컵에서 난적 리즈에 승리하고 8강에 올라왔고 직전 리그 경기에서는 뉴캐슬을 제압했습니다. 시즌 내내 부상자 이슈로 고전했지만 부상자들이 어느 정도 돌아온 이후로는 강팀의 경기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드리크가 완벽히 부활을 알렸고 잭슨과 스털링의 마무리도 좋습니다.
부상 이슈가 있던 갤러거는 건강하게 풀타임을 소화 중입니다. 레스터는 연장에 터진 압둘 파타우의 결승골로 프리미어리그 팀인 본머스를 제압하고 첼시를 만납니다. 아직 맨시티와 리버풀 등이 모두 살아남은 FA컵이기에 그리 실망할 대진운이라 보긴 어렵고 승리를 노릴 것입니다. 그러나 원정에서 좋은 분위기의 홈팀을 상대하기에 공격적인 운영보다는 수비를 강화하고 나서며 역습으로 승부를 보려 할 것입니다. 첼시의 승리를 봅니다. 레스터는 선더랜드 원정을 승리했지만 최근 리그에서 2위 팀의 승점 3점 차로 쫓기는 등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베테랑 바디의 골이 나오긴 하지만 윙크스와 듀스버리올 등의 중원 영향력이 떨어졌습니다. 카이세도와 페르난데스가 중원을 장악하며 경기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고 잭슨과 무드리크가 해결할 첼시가 승리할 것입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